안녕하세요. 대리주부 교육 강사 이경주입니다.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과 같은 병에 걸리기 쉽지만 식기도구 관리만 잘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6월 심화교육 주제인 식기도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기도구 관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설거지할 때의 주의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간 컵, 금간 그릇 등 파손이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갑을 낀 손으로 만졌을 때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도구를 구분합니다. 일반 가정집이라면 주방용 수세미, 고무장갑, 세제, 마찬가지로 욕실용 도구들도 마련되어 있겠죠?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유아 전용 세제와 젖병 세척 전용 솔, 수세미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유리, 나무, 플라스틱 등 관리 방법이 각기 다른 식기도구 재질을 파악합니다. 이때는 사용해도 되는 세제, 사용하면 안 되는 세제나 도구를 구분짓는 것이 좋겠죠?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수세미입니다. 수세미의 종류별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세미는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뜨개질한 모양의 아크릴 수세미 혹은 망사 수세미가 되겠죠. 양 옆에 보이는 은사 수세미 혹은 녹색 수세미와 다르게 제품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거품이 잘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아크릴 수세미를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거품의 양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일반 스폰지, 천연 펄프 수세미, 그리고 녹색 수세미와 철 수세미 순서입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생기면 그릇이 깨끗하게 닦이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거품을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소요가 더 걸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매니저님께서는 원활한 서비스 시간 분배를 위해 세제를 조금만 사용해서 그릇을 닦아주세요. 또한 거품이 많다면 손에서 놓쳐 파손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철 녹색 수세미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냄비 그을음, 덕지덕지 생긴 기름때 등 불림 작업을 통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지만 철수세미를 사용해서 마구 문지른다면 힘은 힘대로 들 뿐 아니라 식기도구 표면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손사고 접수가 불가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 세척 세제별 주의사항도 알아봅시다.
흔히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세제들입니다. 여기서 이 세제들이 몇 종인지 먼저 파악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제가 1종부터 3종까지 나눠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헹굼 후 식기류에 남아있을 세제 잔여물을 생각한다면 주방세제는 식기류뿐 아닌 과일과 채소를 세척할 수 있는 1종 주방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통 뒷면에 1종이라는 마크를 표현하고 있으니 천연세제만 사용하는 고객 댁이 아니라면 현재 사용하는 주방세제의 종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일종 세제로 취급되고 있지만 인공 색소나 방부제 효소, 형광 증백제 및 석유계 계면활성제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유아용 전용 세제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수입 제품이라면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계면 활성제를 비롯하여 고농축 세제로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세제 양으로도 충분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어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은 세제를 사용하는 고객이면 평소 세제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해주세요. 유아용 전용 세제를 취급하는 고객이라면 젖병 세척 전용 솔, 집게 혹은 젖꼭지 솔을 구비하고 있으니 서비스 전에는 고객의 요청사항과 전용 도구를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해주세요. 재질별로도 다양한 관리 방법과 세제나 도구, 사용 팁이 있습니다. 개수대에 어마어마한 양의 식기도구들이 나와 있네요. 실제 매니저님의 서비스 현장은 이보다 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종류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컵, 그릇 등의 유리, 도자기류가 많이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스테인리스 종류의 수저, 젓가락, 그리고 도마나 플라스틱 반찬통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식기도구를 설거지해야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리나 도자기류는 물에 오랫동안 닿아 있을 때 비린내가 나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스폰지에 주방세제 혹은 베이킹소다를 묻혀 닦은 후 식초를 연하게 푼 물에 담궈 냄새를 제거해주세요. 또한 깨지기 쉬운 식기도구 재질로서 세제를 적게 사용하면 떨어뜨릴 위험이 적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자기 그릇에 오랫동안 음식물을 담아 놓는다면 그릇 내부에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로 음식물을 제거한 후 끓는 물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열탕 소독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주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은 단단해서 깨질 위험은 적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겉면에 나는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철 녹색 수세미 사용은 스테인리스의 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설거지 후에는 마른 헝겊이나 키친타올로 물기를 반드시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얀 물자국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에 베이킹소다를 오랫동안 묻혀 놓으면
겉면의 광택이 사라집니다. 고객이 천연 세제만을 사용하는 댁이라면 식초를 사용해주세요. 나무 소재는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주방 세제보다는 입에 들어가도 무해한 천연 세제를 사용해주세요. 겹쳐 보관하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식기도구 끝에 살짝 기름칠을 해주면 나무 식기도구를 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리용 냄비, 프라이팬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무기질 성분의 세라믹 코팅은 내부 열을 순환해주는 효과가 있고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다양한 열기구에서 요리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잘 눌러붙지 않고 타지 않아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죠.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가열된 상태에서 바로 찬물에 담그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며 재질의 특성상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세척 시 30분 이상 담그면 오염된 이물질이 다시 스며들 수 있으니 요리 후 열을 식힌 후에 세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무지갯빛의 얼룩이나 흰색 얼룩이 생기죠. 이는 조리한 음식의 염분이나 세척 후 칼슘 성분으로 생기는 인체에 무해한 얼룩이지만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 많이 난감합니다. 이때 식초나 구연산을 사용하여 얼룩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스테인리스 냄비로 조리 후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사용 후 바로 세척하여 물기는 자연 건조시키지 않고 마른 헝겊이나 키친타올을 사용하여 제거하도록 합니다. 냄비 겉면에 그을린 자국은 부드러운 수세미에 베이킹소다를 묻혀 닦아내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열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 음식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주물팬은 최근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쇠나 뚝배기처럼 숨을 쉬는 용기는 세제 사용을 자제하고 물로만 세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한 조리 후 식기 전 휴지로 음식물과 기름기를 먼저 닦아낸 후 팬이 식은 다음 온수로 닦아 관리합니다. 습한 공간에 보관하면 녹이 슬거나 팬의 겉면이 벗겨져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며 되도록 신문지에 싸서 보관해주세요. 주물팬을 기름으로 길들이는 방법은 먼저 세제 없이 수세미만 사용하여 온수에서 겉면 세척 진행한 후에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앞뒷면에 기름을 둘러 키친타올이나 힘이 있는 솔로 기름칠을 하며 닦아냅니다. 그 후 가스레인지를 켜서 중불에서 달궈주는데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달궈주세요.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진행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이 직접 닿는 기타 조리 도구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만큼 전자레인지의 위생도 신경 써야 하는데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가열하다 보면 팍팍 튀는 소리와 함께 음식물이 벽면에 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머그컵이나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식초물을 담고 약
8분에서 10분 동안 가열시킵니다. 물이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생기는데 음식물을 불려 마른 헝겊으로 손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커피포트 바닥은 희끗희끗한 물자국이 잘 생깁니다. 물 3분의 2와 구연산 혹은 식초를 넣고 한번 끓인 후에 다시 한번 깨끗한 물을 3분의 2 넣고 끓여내 내부 청소를 진행해 주세요.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전자제품의 특성상 헹구는 과정에서 파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 세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피 메이커 상단의 여과통과 하단의 물통은 따로 관리하는데 여과통 세척 시에는 커피 원두의 향을 해칠 수 있어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헹구는 게 좋습니다. 물통은 주로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데 뚜껑 부분을 잡고 이동하다 떨어져 생기는 파손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손잡이 부분과 밑부분을 함께 잡고 이동하도록 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엔 주방 음식물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냄새와 함께 날파리가 꼬이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비스 후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함께 거름망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도 제거해주세요. 물이 고이는 공간은 미생물이 번식하여 식중독 등을 유발시킵니다.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신 후 사용한 행주는 다시 한 번 더 세척하여 잘 말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6월 식기도구 관리 방법 심화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매니저님께서는 바로 문제풀기 화면으로 넘어가 문제를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